76세 노인이 받은 한 통의 전화. 40년 만에 들려온 첫사랑의 목소리. 그녀가 건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 시간이 많지 않아.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강원도 북쪽 끝에서 전라도 남쪽 끝까지, 가을이 시작되는 곳에서 가을이 끝나는 곳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순례였습니다. 3명의 친구가 함께한 마지막 가을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집 앞 은행나무 아래서 낙엽을 줍고 있던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철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 살아가는 그의 삶은 고요했습니다. 아내를 10년 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생소한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여보세요? 철수야, 나 미자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철수의 심장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자.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그녀, 짧은 머리에 항상 웃고 있던 그 소녀, 철수가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고 오래 망설인 듯한 떨림이 느껴졌죠. 미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떡해? 철수야,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그동안 잘 지냈어? 응. 뭐 그럭저럭. 너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 시간이 많지 않아. 그 한마디에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뭔 소리야, 미자야. 아니, 괜찮아. 그냥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서. 철수야, 너 기억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내가 한 말. 철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내가 말했잖아. 언젠가 가을을 따라 여행하고 싶다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을이 시작되는 곳에서 가을이 끝나는 곳까지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싶다고. 아, 맞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희미한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어느 해변에서 미자가 바다를 바라보며 했던 말. 당시에는 그저 소녀의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었죠. 그래, 이제 기억나. 철수야, 나 그 여행하고 싶어. 그런데 혼자는 무서워. 나랑 같이 가줄래? 철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 만에 들려온 첫사랑의 부탁.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죠. 그때 미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준호도 함께 가고 싶대. 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철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철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셋은 항상 붙어 다녔죠. 미자, 철수, 준호, 언제나 함께였던 세 사람. 하지만 대학
진학 후 뿔뿔이 흩어졌고 이후로는 거의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죠. 준호한테도 연락했어? 응, 걔도 가겠대. 우리 셋이서 마지막으로. 아니, 오랜만에 함께 여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미자의 입에서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미자야, 가자. 우리 셋이서 가을 따라 내려가자. 고마워. 철수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챙겨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가기로 한 약속이었죠. 역 대합실에서 철수는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도 주름을 새겨놓았죠. 짧았던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하얀 머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준호는 철수보다 조금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미자가 먼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도 손을 들어 인사했죠. 오랜만이다. 너희들.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네. 준호가 철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예전처럼요. 그 익숙한 손길에 철수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오래된 기쁨과 동시에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차는 북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짙어지는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 고성이었습니다. 가을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낙엽이 아직 초록과 노랑 사이에 머물러 있는 곳이었죠. 숙소에 도착한 후 세 사람은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민박집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야, 너 자식들은 잘 크고 있어? 응. 다들 잘 지내. 손주도 둘 생겼어. 우와, 벌써 할아버지가 됐네.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가정은? 미자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결혼 안 했어. 그냥 혼자 살았어. 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결혼은 했는데 일찍 헤어졌어. 자식도 없고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이유로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이 만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준호가 철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철수야, 잠깐만. 복도 끝에서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 말 그냥 듣지 말고 잘 지켜봐. 얘 생각보다 오래 아팠어. 무슨 말이야? 작년에 진단받았대. 폐에 문제가 생겼는데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어. 내가 몇 달 전에
연락받았거든. 철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폐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럼 이 여행이, 아마 미자한테는 마지막 여행일 거야.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철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미자 앞에서는 내색하지 마. 얘가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등대 보러 가자. 고성 등대. 세 사람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평화로웠죠. 등대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객에게 부탁해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던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도 이런 사진 찍은 적 있지 않아? 미자가 씩 웃으며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찍은 거야. 우리 셋이서. 철수는 그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정말로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세 사람이 등대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정말 똑같네. 그때 내가 말했잖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자리에 다시 와서 똑같은 사진을 찍자고. 철수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40년 전 미자가 했던 말. 그리고 자신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자야, 미안해. 나는 잊고 있었어. 괜찮아. 나는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강원도 여행을 마치고 세 사람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충청북도 괴산. 이곳은 가을이 강원도보다 더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 전체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지처럼 쏟아졌습니다. 정말 예쁘다. 미자는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감탄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죠. 철수는 미자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가끔 기침을 하거나 숨을 고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불편한지 가끔 멈춰 서서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작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숙소에 도착한 후 미자는 방에서 쉬겠다며 먼저 들어갔습니다. 철수와 준호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야, 너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나도 몸이 완전하진 않아. 공사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허리랑 폐가 안 좋아졌어. 진폐증이라고 하더라. 그럼 너도? 나도 오래 못 갈 거야. 의사가 2년, 3년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 철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자뿐만 아니라 준호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 더 소중한 거야. 우리 셋 다 시간이 많지 않잖아. 나는 괜찮은데. 철수야, 너도 76살이야.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살고 있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이번 여행은 꼭 하고 싶었어. 가을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셋이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왜긴 우리 세 명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잖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시절.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현실의 무게도 없었죠. 그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 근데 철수야, 너 정말 몰랐어? 뭘? 미자가 너 좋아했던 거.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알았어.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 때문에.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미자 좋아했잖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말 못했어.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준호는 잠시 멍하니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진짜? 나는 내가 미자 좋아하는 줄 알아서 말 못한 건데. 나도 너 때문에 고백 안 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았거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서로를 배려하느라 아무도 고백하지 못했던 우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미자는? 미자도 우리 둘 다 자기 좋아하는 거 알았을걸. 그래서 먼저 말 안 한 거겠지. 세 사람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느라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이어졌죠.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더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사진 많이 찍자. 추억 많이 만들어야 해. 세 사람은 괴산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산길을 걷고 작은 계곡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 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미자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수수첩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수첩을 함부로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수첩을 보여주자 준호도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봐도 될까? 미자한테 물어보자. 두 사람은 미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미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이거 내 거지? 미자는 수첩을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거야. 우리 봐도 돼? 미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보여줄 생각이었어. 철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에게 하고 싶은 말 전하기, 준호와 함께 바다 보기, 고등학교 시절 찍었던 사진 다시 찍기, 가을 단풍 아래서 걷기, 마지막 낙엽이 떨어지는 순간 보기.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소박하지만 소중한 바람들이었습니다. 철수는 첫 번째 항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철수에게 하고 싶은 말 전하기. 미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말 못해. 마지막
낙엽이 떨어질 때, 그때 말할게. 그게 가장 적절한 순간 같아서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자에게는 미자만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충청도를 떠나 세 사람은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순천, 갈대밭으로 유명한 이곳은 가을이 되면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순천만 갈대밭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황금빛 바다 같았습니다. 정말 장관이다.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갈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마음이 편안해져.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부드러운 흙길이 이어졌고 머리 위로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미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야, 정말 미자 맞지? 돌아보니 중년 여성 한 명이 손을 흔들며 가까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여성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캐숙이.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기쁨이 넘쳤습니다. 미자야, 여기는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응,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 이쪽은 철수, 이쪽은 준호.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캐숙은 철수와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자 고향 친구 혜숙이에요. 그들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숙은 순천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항상 얘기 많이 했어요. 특히 철수 씨 얘기. 철수는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 얘기를요?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었나 봐.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도 너희 얘기하더라고. 미자는 캐숙을 가볍게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야, 캐숙아, 괜한 말 하지 마. 뭐가 괜한 말이야. 사실인데. 철수는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얼굴이 붉어져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캐숙은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자야, 몸은 좀 어때? 응, 괜찮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약은 잘 챙겨 먹고? 당연하지. 캐숙은 안타까운 눈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철수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미자, 잘 부탁드려요. 이 친구가 정말 오래 혼자 힘들게 살았거든요. 철수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지기 전 캐숙은 미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야, 후회 없이 살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응. 알아. 고마워. 캐숙아. 캐숙과 헤어진 후 세 사람은 다시 갈대밭을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갈대가 더욱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미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너희들, 나 때문에 미안해. 뭐가? 이렇게 시간 내서 여행 와줘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야. 준호가 미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도 좋아서 온 거야. 그치? 철수야? 당연하지. 미자야, 이 여행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미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숙소에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소주를 한 잔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술이 약해졌지만 옛 추억을 나누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야, 너희 기억나? 수학여행 때 선생님 몰래 라면 끓여 먹었던 거.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때 복도 순찰 돌던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났잖아. 그래도 재밌었어.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미자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살 것 같은데. 철수가 웃으며 말하자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거야. 그 말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야, 너 평생 후회하면서 산 거야? 준호의 물음에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응, 많이 후회했어. 특히 용기 내지 못한 것들. 무슨 용기? 말하는 용기, 솔직해지는 용기,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인생에서 수많은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후회하며 살았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세대는 다 그랬지. 감정을 숨기고 참고 견디는 걸 미덕으로 여겼으니까.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미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은 후회 없이 살자. 좋아. 후회 없이.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여수로 향했습니다. 여수 밤바다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미자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곳이야. 미자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고등학교 졸업여행 때 우리 셋이서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했던 곳. 철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졸업을 며칠 앞두고 세 사람이서 무작정 여수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너는 서울로, 철수는 부산으로, 나는 대전으로.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내가 뭔가 말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 무슨 말?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나 너 좋아했어. 고등학교 내내. 갑작스러운 고백에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철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응. 내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것과 달랐으니까. 미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너를 좋아했으니까. 이번에는 미자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뭐, 너도? 응. 그런데 말 못했어. 준호 때문에. 준호가 옆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진짜 웃긴다. 나도 미자 너 좋아했었는데 철수 때문에 말 못했거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진짜 바보들이었네.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서로 좋아하면서 아무도 말 안 하고. 철수도
웃었습니다. 우스운 상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서로를 배려하느라 침묵했던 세 사람. 웃음이 잦아들자 미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우리의 우정이 더 소중했으니까. 만약 그때 내가 고백했다면 우리 셋의 관계가 깨졌을 수도 있잖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우정은 영원하니까.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수 밤바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세 사람은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 미자야. 아니, 들어봐. 나는 정말 행복했어. 특히 이번 여행 정말 꿈만 같아. 내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거든. 우리도 행복해. 준호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시간이 많지 않아. 그래서 이 순간이 더 소중해. 철수도 미자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행복하게 살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기, 저 가게 들어가자. 미자가 가리킨 곳은 작은 기념품 가게였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에 들어가 여러 물건을 구경했습니다. 미자는 작은 조개 껍데기, 목걸이 3개를 샀습니다. 하나씩 가지자. 우리 우정의 증표로. 세 사람은 서로에게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값싼 기념품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한반도의 가장 남쪽 끝, 가을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해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땅끝 마을로 향했습니다. 땅끝 전망대에 올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 너머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가 정말 끝이네. 철수가 말했습니다. 응. 가을의 끝. 그리고 미자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끝이 있으니까 시작도 있는 거잖아. 세 사람은 전망대에서 내려와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해가 점점 더 낮게 내려앉았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한 그루의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나무잎은 이미 떨어졌지만 가지 끝에 단 한 장의 잎이 남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봐, 마지막 잎이야. 미자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그 나무 아래 서서 마지막 잎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흔들렸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잎도 끝까지 버티고 있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끝까지 버텼으면 좋겠어.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마지막 잎이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면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미자는 그 잎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와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 뭘?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철수야, 나는 내가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자야. 그리고 준호야, 너도. 너희 둘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자의 눈에서, 철수의 눈에서, 준호의 눈에서. 나는 치료가 잘 안 돼. 의사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어. 미자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괜찮아. 나는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번 여행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고등학교 시절도 이번 여행도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어. 철수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해줘.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말고 계속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가장 바라는 거야. 약속할게. 미자야. 철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매년 가을마다 이 길을 걸을게. 너를 기억하면서.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가을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너와 함께 걷는 것처럼. 미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게. 가을마다 세 사람은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오랜 시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미자는 편지 2통을 썼습니다. 철수에게 하나, 준호에게 하나.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조용히 평화롭게 잠든 채로 떠났습니다. 철수와 준호는 그녀의 가방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철수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나는 너를 좋아했던 그 가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선명해. 하지만 너와 준호의 우정은 그 모든 것보다 소중했어.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정말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너와 친구로 지내서. 이번 여행도 꿈만 같았어. 고마워, 철수야. 평생 행복해줘. 준호에게 보내는 편지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 작별을 고했습니다. 철수와 준호는 미자의 유골을 여수 바다에 뿌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으니까요. 미자야, 편히 쉬어.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 지킬게. 매년 가을마다 너를 만나러 올게. 준호도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철수와 준호는 약속대로 강원도 고성으로 향했습니다. 올해도 시작하네. 우리의 가을 순례. 두 사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미자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요.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그리고 마지막 해남까지 길을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나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자의 추억,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
준호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더 야위었고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철수야, 나도 얼마 못 갈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사실이야. 의사가 올해 아니라고 하더라. 철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를 잃고 이제 준호마저 떠나간다니. 그래도 이 여행은 계속해야 해. 너라도.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 혼자? 우리 셋의 약속이잖아. 누가 남든 계속 이어가야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해남에 도착한 날 두 사람은 작년에 미자와 함께 섰던 그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올해도 마지막 잎 하나가 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작년에도 이랬는데 매년 이런가 봐. 마지막까지 버티는 잎이 하나씩 있나 봐. 해가 지는 순간 그 잎이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잎을 받아들었습니다. 철수야, 고마웠어. 평생 친구로 지내줘서. 나도 고마워, 준호야.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준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철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해 가을 77세가 된 철수는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에서 해남까지 혼자서 걷는 길은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항상 미자와 준호가 함께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등대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질 때마다 두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여기 예쁘지? 철수야, 사진 찍자. 철수는 혼자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해남에 도착한 날 철수는 그 나무 아래 섰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마지막 잎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잎이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그 잎을 받아들었습니다. 미자야, 준호야, 올해 가을도 참 예쁘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여행 중이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친구들과 함께해요. 어디 있는데요? 철수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자와 준호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바람에, 낙엽에, 석양에, 그리고 철수의 마음속에. 철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가을마다, 해마다, 78세, 79세, 80세. 나이가 들수록 걸음은 느려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느 해 가을 82세가 된 철수는 해남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해남의 그 나무 아래에는 이제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잎들은 모두 떨어져도 이 나무의 가지 끝에는 항상 잎 3장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새 잎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미자와 준호와 철수는 매년 가을마다 다시 만납니다. 낙엽이 되어, 바람이 되어, 석양이 되어, 그렇게 영원히 함께 가을을 걷습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그들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있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함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